대학병원과 개인 치과. 네. 근데 이거는 이게 가끔씩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대학병원 하면 뭐 빅5 병원 뭐 이렇게 해서 메디칼 병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치과 병원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메디칼 같이 의뢰서를 개인 병원에서 써줘야지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 의료기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분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의과병원이나 치과병원이나 한방과 병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의원이 있는데 그 상급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뭐 서울대, 연대, 삼성, 아산, 뭐 가톨릭 그런 병원도 이제 다 상급 종합 병원이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빅5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이제 병원들. 의과 말고도 치과 병원에도 이런 분류가 있는데 의과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급 종합 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 병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그 신촌에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치과사를 양성하는 대학생이 있는 대학에 붙어 있는 그 종합병원에 붙어 있는 그런 대학병원이 이제 그렇게 되고요. 제가 있는 병원은 이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3본 치과병원인데 저희는 이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병원입니다. 근데 대학의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 떨어지고 저희랑 같이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병원이 2차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종합병원에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치과가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는 근데 치과 대학은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아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병원이 거기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 병원이 의미가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이 되고요. 그 남택진 원장님은 개원을 하셨지만 병원급 맞으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 의원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요? 저희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병원급으로 해서 그 기준이 되게 높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뭘 좀 더 이제 뭐 준비해서 하면 신청을 하면은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뭐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뭐 치과 병원으로 뭐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병원은 대부분 종합병원 아니면 상급 종합병원이 되겠고요. 치과는 의과랑 다르게 뭐 의뢰서가 따로 없어도 초진 바로 보실 수 있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학병원에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개인 병원들처럼 하루 종일 계속 진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실은 예를 들어 이 병원장님이 진료 받고 싶어가지고 아무 요일에 가서 나 남정우 병원장님한테 치료 받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때 진료를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케줄을 잘 봐서 이제 새로운 환자분이 오는 거를 전담하는 날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교수님들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스케줄을 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교수님들 스케줄이 있거든요. 진료 있는 나절, 연구 나절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는 크게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급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렇게. 그래서 요런 정도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개인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아까 얘기하다 좀 못했던 얘기긴 한데 구강 아가면 외과에서 그러면 이 병원하고 그러니까 종합병원하고 이 병원 의원하고 보는 진료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제가 제 전문 분야는 뭐 명확히 알지만 다른 과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는 몰라서 막 정확히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대학병원하고 그 개인 병원하고 일반적인 치과 진료에서 할 수 있냐 못하느냐는 사실 개인 그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진료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기 어려운 진료면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뭐 개원한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내가 능력이 돼서 여기 개인 병원에서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개인 병원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그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무래도 그리고 특히 제 전문 분야인 구강 아가면 외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발치 그다음에 구강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전신 마취를 요하는 수술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아니면 입원을 요하는
입원을 해서 뭐 약물 치료를 요하는 그런 농양 환자라든지 뭐 여러 그런 환자분들에서는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요즘 보면 양악수술 전문 병원에서 구강암면외과 전문 병원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생기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니 발치 전문 병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개인 치과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분들이 환자들이 선택을 할 때는 그러면은 무조건 대학병원을 가는 게 좋느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치과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선별을 하고 어떤 의료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그게 많이 갈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많이 갈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치과 의사라고 하면 그 개인 병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좀 안 되거나 좀 그런 것들은 환자한테 좀 상급 의료기관을 교수님한테 연결을 한다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제가 모든 환자를 저희 병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지 못하는 과의 분야도 그렇고, 아니면 저희 과라고 해도 왠지 제가 하는 것보다 교수님들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개인 치과에서도 본인의 주치의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본인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분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거는 저보다는 여기 대학병원 상급 기관에 가셔서 좀 해결을 하고 오세요 하면 이제 오셔서 또 일상적인 치료는 개인 치과에서 또 감당을 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지금 같이 화면에 있는 거 보면 여기 아간면 성형 재건 외과 이 분야는 대부분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이게 제가 지금 2학기 때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뭐 저희 보면은 뭐 필러, 보톡스뿐만 아니라 뭐 지방흡입술, 사실 저런 것도 저희가 배우긴 하는데요. 사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하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잘 안 하는데 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치료 목적으로 훨씬 많이 하시는. 저희는 근데 양악수술 같은 거는 워낙 그 수련 받을 때 많이 보고 진단도 저희가 직접 하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면 어쨌든 치과의 구강암면 외과들은 이제 3차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그리고 개인 의원에서 하는 진료 영역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구강암면 외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독립돼 있는 진료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병원에서 아예 못하는,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병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랑니 발치라든지 그런 수술, 양악수술 같은 건 개인 병원도 하고 있지만 여기 재건 같은 구강암 뭐 이런 관련된, 그리고 또 말씀하시 또 그런 해주시면 암 수술은 뭐 당연한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뼈 이식을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뼈도 떼어봤거든요. 머리에서 뼈도 떼어보고 뭐 다리나 이제 엉덩이 뼈도 떼어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그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안 되는 거는 사실 대학병원 오시면은 웬만한 거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저는 그 치료의 결과를 좋게 하는 확률을 높이는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률이 높으려면 아무래도 더 딥하게 공부하고 딥하게 스터디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높이는 게 불편하지만 대학병원을 가는 게 좋은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